장님이 된 남편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 한 남자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아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여자는 피부병을 앓게 되었고, 피부병 때문에 아름다움을 서서히 잃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추녀가 된다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나를 미워하게 될 거고 나는 이를 참을 수 없을 거야. 그러는 사이 하루는 남편이 일 때문에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는 사고를 당해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정상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내는 피부병 때문에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추녀로 변했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남편은 이를 볼 수 없어 그들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슬픔에 쌓인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음 날 떠나려고 하자 한 이웃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당신은 앞을 볼 수 없지만 당신 부인이 당신 곁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보살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장님이 아닙니다. 단지 눈이 먼 것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제 아내가 병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녀가 그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녀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질병보다 더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좋은 아내였고 저는 그녀가 계속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님인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때론 서로의 단점에 눈을 감아야 합니다. 아버지 조각가와 아들 조각가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매우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조각가에게는 소년 시절부터 조각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작품에 기쁠만도 하지만 아들 작품에서 한두 가지 실수를 매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불평하는 법이 없이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작품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했습니다. 지속적인 실력 향상 덕분에 아들의 작품은 아버지의 작품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작품이 아버지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청년이 되었고 수익이 더 좋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하여 아들의 작품에서 실수를 지적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조언에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인내심을 잃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훌륭한 조각가가 되신 것처럼 제 실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작품이 제 작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려야 하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제 작품, 제 조각상들은 완벽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의 작품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들은 행복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자신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조각상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래전에 아빠도 동일한 상황에 처했단다. 그러면 왜 제게 설명해 주시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당시에는 너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아들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때로는 내 충고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내 조언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조각상의 단점을 알려줬을 때 너는 작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 만족하고 너의 작품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너의 성장은 멈추었어.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지. 그 때문에 너의 작품은 더 이상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 것이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한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현재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충고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해 몰두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앰브로스 비어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 며칠 전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출발 전부터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동네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 카페라테 한 잔을 주문했다.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나오던 중 유리문에 살짝 부딪혔다. 순간 종이컵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혔던지 커피가 반쯤 쏟아져 버렸다. 나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뚜껑 하나 제대로 못 닫아 커피를 반이나 쏟게 합니까? 하고 말을 하게 되었다. 종이컵 뚜껑을 잘못 닫은 그 청년치고는 어눌한 발음으로 죄송합니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커피 나왔다는 신호의 진동벨이 앞 좌석에서 울렸다. 앞 좌석의 그 아주머니가 커피를 받아서 내게 건네며 하는 말. 카페라떼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늘 남겨요. 그거 제가 마실게요. 우리 바꿔 마셔요. 난 그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준 그분의 카페라떼를 들고 도망치듯 나왔다. 너무 부끄러웠다. 커피집에 들를 때마다 문득 그때의 상황이 마음속에 늘 그늘로 남아있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 들르는 그 커피집에는 낯선 청년이 새로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행동이 느리고 말이 어눌했다. 순간 그 청년을 채용해준 회사가 몹시 고마웠다. 그건 단순히 취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눈부신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내 시선을 빼앗은 또 한 사람, 4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 아주머니는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있었다. 아주 애틋하고 절절한 눈빛으로. 그 청년의 어머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발달 장애인 아들의 첫 직장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흐뭇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눈물을 참고 있는 듯 보였다. 순간 나는 그 아주머니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 여기 단골인데요. 아무 걱정 마세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다 착하고 좋아요. 아드님도 잘할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걸 보고 나도 울컥했다. 삶이 아름다운 건 서로 어깨를 내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몫인 온전한 카페라떼를 내어준 아주머니. 코로나19로 인해 몇 개월간 집에 못 들어가서 보고 싶은 어린 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울지 않는 간호사.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소방관 아저씨. 장사 안 되는 동네 입구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살 때 제일 볼품없는 것만 골라 넣는 퇴근길의 영희 아버지. 마스크를 서너 개씩 여분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말없이 내미는 준호 할머니. 이렇듯 참으로 많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감사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은 인생 나는 얼마나 자주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